파이블 191조 우리가 합시다. 11가지 4번 2차 방정식의 두분 알파 베타를 할 때 또 다른 어떤 2차식 fx가 요 관계를 만족한대요. 이때 fx의 2차 계수가 3일 때 f-1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요거에서 보자고. 요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묶어볼 거야. 그럼 f 알파는 2고 f 베타는 2야.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보면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fx는 2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fx 빼기 2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죠.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참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 근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여기서 3이고 1이야. 얘가 얘 두 분도 알파 베타다? 그럼 둘이 똑같은 얘기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방정식이. 단 얘는 2차 계수가 1이고 얘는 2차 계수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3을 만들어주면 양변에 3을 곱해서 만들어주면 얘가 누구냐? 얘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인 그리고 두 분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니까 얘잖아. 그럼 fx는 누구야? fx 빼기 2가 얘란 말이야. 그럼 fx는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안 써? 안 써도 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해. 노트에다 써야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 오늘 남기가 대답해. 얼른. 알았어? 안 들려. 안 들려. 싸울래? 기운이 없잖아. 너라도 대답해야지.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3, 9, 5 해가지고 얼마냐? 17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12번 12-3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일 때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야? 루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 문제에서. 이 문제 안에 있는 글자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고. 중요한 말에 동그라미 친다면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렇지. 얘가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얘가 유리수란 얘기는 여기 1도 유리수고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 그래서 얘는 유리수 계수 방정식이야. 그러면 근의 루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루트 켤레너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게 단서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주목. 만약에 이 말이 없이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말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대입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귀찮아도 대입하는 거밖에 없어. 혈액은 못 쓴다는 얘기야. 혈액은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를 먼저 혈액은을 보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못 보겠고 유리화를 하자고. 루트 2 더하기 1을 양변에 곱하면, 위아래다 곱하면 분모는 1이 되고, 그냥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혈액은으로 묶인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는 그대로 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b다. 따라서 얘네들 여기다 집어넣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네요. 여기서 두근의 합은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근의 합이야. 그냥 요것만 보면 되죠. 합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니까 그냥 보는 거란 말이야. 볼 써 있는 거잖아. 써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야. 다음 4번 2차 방정식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i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키워드야. n과 n 즉 개수가 실수다. 그럼 실개수 방정식 또는 실수개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럴 때 복소수근이 나왔을 때 반드시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요 말이 없으면 켤레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요 말이 없이 나온다. 그럼 얘를 엑셀에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어차피 풀 수 있어. 그럼 켤레근이면은 얘가 한 근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한 근이야. 그럼 얘 가지고 합 곱을 가지고 m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은 얼마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곱은 5죠. 둘이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b가 아니 b래 n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4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4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합곱을 해봐. 합하면 얼마냐? 20분의 9야? 곱하면 20분의 1이야. 따라서 얘네들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최고차항 계수 1로 일단 만들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0분의 9x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20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20이네. 그럼 양변에 20 곱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a, b가 나온다는 얘기죠. a 빼기 b는 마이너스 10. 아, 1번부터 질문이네. 전에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하지 않았나? 라이트 셀에서. 자, 이거는 이제 실수계수 방정식이죠. 이거 첫 번째 풀어서 맞은 사람?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요? 양변에 루트 2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목적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리수, 정수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마 프리즘에 나와 있는 풀일 거야. 아마 프리즘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있을 거야. 아마.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나는 다르게 할 거란 얘기야. 양면에 왜냐면 이게 불편하거든. 지금 불편해 이게.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양면에 일단 곱해줘. 그래서 최고차항을 정수로 바꿔줍니다. 얘랑 곱하면 1이니까 그냥 x되고 얘랑 곱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귀찮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루트 2 더하기 1과 2 빼기 루트 2를 곱하면 얼마냐? 2 루트 2 빼기 루트 2 플러스 2 빼기 2니까 0이네.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좀 간단해진 건가? 아무튼 간단해졌다고 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네들이 하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얘고 얘네들이 곱하면 얘잖아. 그래서 x 빼기 1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은 0. 그래서 두 근은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가 큰 놈이래. 알파가 큰 놈이야? 얘가 알파겠네. 그럼 얘가 베타고. 그럼 루트 2 알파니까 루트 2 더하기 빼기 1 빼기 루트 2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게 아마 풀이에 나와 있는 방법일 거예요. 풀이에 나와 있는 방법. 이게 뭐 일반적인 평범한 방법이야.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게요. 쌤이 푸는 거는 무조건 하라는 얘기 아니야. 자, 두 가지 다 놓고 한번 자기의 맞는 쪽으로 하면 돼요. 개수에 뭔가 있는 게 귀찮은 건 많은데 이거를 유리화 얘가 루트 2 빼기 1이라서 망정이지. 루트 2 더하기 하면 1 되니까 얘가 조금 다른 숫자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해져. 나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인수분해 하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x제곱의 개수가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얘를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 되고 1.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 2 빼기 루트 2 나오잖아. 되잖아.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냥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를 아까처럼 바꿔서 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말이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 나오면 그럼 최악의 경우 얘 그래 공식 넣어야 돼. 돌아버리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수분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 조각조각 맞춰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루트 2 빼기 1에 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1 그냥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x는 1을 하고 여기서 x는 루트 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유리화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야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난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아깝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 그냥 성향상 그렇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답 나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야. 다만 최고차항에 뭐가 있으면 좀 귀찮은 건 사실이야. 뭔가 좀 번거로운 건 사실이야. 다음 4번.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은 가로는 늘어나고 세로는 줄어든대. 90이 되는 거. 여기서 가로는 2cm 늘어나는데 세로는 1cm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매 초에 그럼 x초부에 가로는 12에서 2x만큼 커질 거죠. 세로는 12에서 x만큼 빠지겠지. 1초 2초마다. 그럼 둘이 곱해서 90 되는 거 찾아내는 얘기잖아. 이건 그냥 어린 진작으로 해도 나오겠다 답이. 그죠? 그러나 한번 해볼게요. 얘 2로 묶어서 x 더하기 6으로 하고 얘는 12 빼기 x로 하고 얘는 90이 되는 순간 찾는 거니까 45가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2는 45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얼마냐? 27이야? 맞지? 27? 그럼 93 x 더하기 3 x 빼기 9 93 27 맞잖아. 그럼 x는 9초야? 말이 안 되는데? 9초면 말이 되나? 9초? 9초? 9초면은 어머나 얘가 30까지 가야 돼? 9초면은 3 맞긴 맞네. 맞긴 맞네. 이상하긴 하지만 얘는 아니잖아. 옹수니까 9초다. 됐어요? 좀 이상하긴 하다. 다음 6번.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일단은 1차항 계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되면 되죠. 즉 k-1의 k-1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두 번째 시각은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다들 명심해야 될 거 있어. 얘는 방정식 아니에요. 얘는 그냥 2차식이야. 2차식과 방정식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너네들 이제 중2지. 중3 가서 이제 단원평가를 보던거나 학교 시험을 보면은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아니,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런 문제 나올 일은 없는데 두 근이 2와 3이고 x제곱 계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래.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 너무 쉬워서. 이거 답을 어떻게 쓰나 봐봐.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자, 이러고 쓰고 끝나.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 봄이야, 졸려. 졸려. 이거 왜 틀렸어? 능력이 없잖아. 근데 그 생각을 제대로 안 해. 별거 아니라고? 아니, 그게 없으면 방정식이 아니라니까? 이러는 건 자기는 왜 틀린지 몰라. 맞지? 맞는 거야. 맞는데 틀린 거지. 맞는데 틀린 거야. 이런 거 작은 거 아닙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정의를 위반하는 거야. 방정식이 뭐야? 주어진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인데 이렇게 써놓은 등식이 아니잖아. 그럼 틀린 거죠, 당연히. 본인은 억울할 걸 근데 틀리면? 그지? 억울하겠지. 하나도 안 억울해야 돼. 잘못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얘가 x 뭐식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는 얘를 방정식이라 치고 얘가 중근까지면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잖아. 중근까지 되면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야. 얘 판별식 보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k제곱 빼기 2k 빼기 2야. 얘가 0이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뭘까? 도영아 말해봐. 재밌는 사실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데 이 둘은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야. 맞아? 보여 안 보여? 수환이 보여 안 보여? 다른 것 같아? 똑같은 얘기야. 얘 k 빼기 1의 제곱이고 밑에 거 제곱하면 4하고 4 건너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얘잖아. 맞잖아.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방법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인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거래.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야.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k 플러스 6k 플러스 1 플러스 8 플러스 9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근데 뭘 구하는 거지? k 빼기 3이니까 모두 구하라.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3이 되는 거죠. 그지? 다음 7번. 방정식이 뭐라고 그랬지? 연재야? 어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되기도 하고 그렇죠. 방정식의 해는 뭐죠?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이 단순한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해가 뭐라? 그건 주어진 방정식 참이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야. 그래서 어떤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것의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늘한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늘한 얘기야. 그 단순한 얘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넣어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2는 0. 그리고 넣으라고 그랬더니 머릿속에서만 넣어. 아니 쓰라고. 여기다가 쓰라고. 넣어서 써보라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라고 다르다고.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빼기 2는 0. 이렇게 써서 놓고 보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야지. 얘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2네. 여기는 뭐야? 5 빼기 3으로 묶으면 아니 3으로 묶을 필요가 없구나. 빼기로 묶으면 3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얘가 2네 이번엔. 그럼 끝난 거죠? 끝났잖아. 2 빼기 5 마이너스 3분의 6베타니까 마이너스 2베타. 여기는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야. 그냥 이건 거의 암산 수준의 문제죠. 됐어? 끝까지 대답을 안 해. 시원한 게. 대답하려면 오늘 됐어? 8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보자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네.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야. 이 상태에서 얘 두 근은 얘래. 이게 뭐야?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을 보자.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얘는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근데 여기 주어졌잖아. 둘이 곱해 2분의 1 2a 그러니까 a죠. 그 다음에 곱은 알파 제곱 베타와 알파 베타 제곱을 곱하면 알파 베타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에 세제곱이 돼서 8분의 1이야. 그런데 요거를 저 입장에서 본 게 요거고 요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치? 얘는 4분의 b야. 따라서 a는 나왔고요. b는 2분의 1이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 다음 9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더해서 0이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여기서 K 값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잠깐만 뭐 잘못했다. 3K 숫자를 잘못 봤네.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1? 아닌데? 플러스 1이구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지? K는 3분의 4 또는 K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더하면 0인데 곱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죠. 반드시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얘를 넣으면 요 곱이 3분의 8 빼기 1 안된다.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오케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다음 12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될 때 얘도 마찬가지 아까 한 거랑 비슷해요. 실수니까 실수계수 방정식이고 복소수 켤레근이 나온다. 그럼 얘를 먼저 유리화를 하자고.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뭘 곱한 거야? 1 빼기 2i를 곱한 거죠. 분모는 5분의 1 빼기 2i가 돼요. 그러면 다른 한근은 5분의 1-2i가 된다는 얘기죠. 켤레근이니까. 됐어? 그래서 얘네들끼리 더한 거는 얼마야? 5분의 2는 저기서 보면 마이너스 5분의 a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25분의 5니까 5분의 1이 돼. 얘가 5분의 b야. b는 1이다. 이때 요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곱하래. 자, 얘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죠? 두 근의 차의 제곱은 뭐야?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변형 공식 외운 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4 8 된다. 됐죠?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갑니다. 라이트 샌으로 먼저 한다. 라이트 샌으로. 이번 분기 마지막 단원이야. 자, 잠깐 거기 바이블의 차례를 한번 펴봐. 바이블의 차례. 쳐넣지 말고. 바이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라이트센을 먼저 하는 거는 라이트센이 쉬우니까 먼저 한다고 했어. 12단원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3개월 동안에 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걸 두 개의 입장에서 볼 거야.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인수분해요. 인수분해가 없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구구단 같은 거야.
구구단이 안 되면 구구단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6학년을 상상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의 없어. 분수 통보도 못해, 그죠?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고등학생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야.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얘야.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개념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얘는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배우는 모든 수학에서 가장 기본기가 될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얘가 예전에는 중3 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것 뿐이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인 건 여기서 끝난 거고 여기는 기술은 별로 필요 없어. 기술이라 빨리 근해 공식 정도밖에 없어. 인수분해하고. 근데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야. 자, 다시 라이트 샌으로 옵니다. 책 집어넣으면 돼 이제. 내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즐겨 쓰는 예시인데 적어도 나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어. 주변에.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를 못해. 이런 아이들. 또는 그 반대. 나는 함수는 쉬운데 방정식은 어려워. 이런 아이들. 본 적 있어? 현재 본 적 있어? 그런 아이들 흔히 주변에 한두 명씩 있지 않냐? 제발 그러지 마. 그 바보 인증하는 거야. 똥멍청이 인증하는 거야. 차라리 둘 다 어렵다고 그래. 그냥 그게 나아. 자, 지금 이제 수학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단어냐?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어. 봐봐.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네? 뭐가 반짝해서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네. 주소 안 주소? 아, 50원은 안 주실 수도 있는데 500원은 줍지 않냐 보통? 나만 쓰레기야? 주소 안 주소? 당연히 줍지. 500원은 그래도 아싸 득템하는 거 아니야. 50원은 그렇다 쳐도 기분 좋아졌어. 아싸. 마이쮸 얼마냐? 1,000원이냐? 하여튼 몰라. 하여튼 뭐. 근데 몇 발자국 또 가니까 또 뭐가 반짝해서 보니까 못 그리겠다. 학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 자, 이거 주웠어. 기분 좋아졌어. 그리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학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 방정식은 쉬운데 함수는 어렵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똥멍청이들. 내 말 알아듣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 안 가? 안 가죠? 내가 말한 게 그런 애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라는지 자기도 모를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자, 500원짜리가 있으면은 양면이 있잖아. 500이 숫자가 써 있는 면이 있고 학이 그려져 있는 면이 있어요. 자, 얘가 방정식이면 얘가 함수란 얘기야. 자, 달라?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라고. 그냥 보여지는 면이 다를 뿐이지 이걸 어떻게 띄워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아주 정밀한 기계로 이걸 분리를 했다 치자. 양면을 분리를 했어. 기계로 이렇게 잘랐어. 레이저로 뭐 이렇게 잘랐어. 딱 쪼개졌어. 그럼 그게 돈이야? 그게 돈이야? 5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쇠야. 돈으로서의 500원어치가 아니라 50원, 5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물건이 돼버려요. 자, 방정식과 함수를 띄워놓고 생각하면 그건 수학이 아니란 얘기야.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무가치야, 무가치.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쪽에서 보면 방정식이고 이쪽에서 보면 함수이면서 어우러진다는 얘기. 수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어떤 개념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중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늘 배운 게 1학년 때부터 1학기 때 방정식과 함수를 자냐? 정신 차려. 방정식과 함수를 1학기 때 배웠는데 항상 단원이 나눠져 있었어. 그죠? 1차 방정식,
1차 함수 뭐 연립 단어 그러니까 다른 건 줄 아는 거지. 고등학교 와서 이제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그런 걸 선생님들이 이제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다. 그럼 왜 단원이 나눠져 있어? 그건 그냥 페이지 나누려고 나눈 거야. 그냥 하다 보니까 나눈 거지. 의도적으로 두 개가 다르다라고. 예를 들어서 유리수 단원과 방정식 단원은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지. 근데 함수 단원과 방정식 단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야. 그럼 그게 왜 똑같은지를 이제 지금 여기서 처음 이제 어우러지면서 설명하면서 듣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 사실은. 500원짜리 동전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 없으면 상상을 해봐. 앞면 뒷면이 있는데 옆면이 있잖아. 까끌까끌한 거 있죠. 매끈하지 않잖아. 그 까끌까끌한 게 부등식이야. 애가 까칠해. 이게 무슨 포인트야 여기가 지금. 아, 이 사람들 진짜 감정이 없어 사람들이. 왜 안 웃기지? 이거 웃긴 건데. 까끌까끌하다 까칠하다 안 해. 씨. 자, 왜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봄이야 너가 고마워. 웃어줘서. 부등식은 내가 요 뒤에 부등식 나와요. 동정수학 1 마무리반에 부등식. 부등식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방정식보다 어려운 게 부등식이야. 모든 상황에 있어서. 1차끼리 봐도 1차 방정식보다 1차 부등식이 무조건 어려운 거고요. 나중에 2차 부등식 배울 텐데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보다 어려운 거야. 무조건 어려워요 부등식. 왜 어렵냐?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자, 어쩌고저쩌고 방정식이야. 풀었어. 어쩌고저쩌고 풀었어. 답이 나왔어. 답지를 봐. 둘 중에 하나야. 맞거나 틀리거나. 그죠? 답지해보니까 5네. 그럼 틀린 거고 참이네가 맞는 거야. 단순하다고 방정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린 거야. 근데 부등식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 부등식 문제야. 풀었어. 답이 나왔어. 답지를 봤어. 아이, 욕 나오죠. 욕 나오잖아.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부분 점수야? 이거 부분 점수 택도 없어요. 틀린 거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계산 맞았다는 얘기거든. 계산은 맞았다는 얘기야. 방향을 틀려서. 그럼 푼 사람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도 틀린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더 화나는 거 있다? 아이 씨발. 욕 나오지. 욕 나오잖아 이거는. 이건 욕 나오는 거야. 와 돌아버리는 거지 이거는 진짜. 이것도 부분 점수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어려운 거야. 되게 챙겨야 될 게 많아. 이게 꼼꼼하게 봐야 돼. 방정식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풀어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건데 얘는 야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거 진짜. 뚜껑 열리는 거라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점수는 까이는 거야. 무조건 까이는 거예요. 내가 요 다음 시간이 이제 고2 대수 삼각함수 반이거든.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 삼각함수 하는 애들 있어요. 월요일날 걔들도 이제 반편 총괄평가를 봤단 말이야. 문제 중에 삼각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을 거야 아마. 풀었어. 근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쩌고저쩌고 삼각 부등식을 풀어라야. 그거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거든. 어쨌거나 답이 이렇게 나와요. 답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게. 1, 2, 3, 4. 뭐 답이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근데 애들 이렇게 쓴다니까? 그럼 틀린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이게 미세한 거거든. 이거 짝대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래서 부등식은 항상 어려워요. 이거 되게 민감한 거거든. 되게. 아니 계산 다 맞았다니까. 계산 다 맞은 거야. 근데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열 받잖아. 그래서 부등식은 항상 긴장하고 풀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 계산 맞는다고 맞는 게 아니야. 부등식은. 다시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하나예요. 그냥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방정식이고 저쪽에서 보면 부등식이고 이쪽에서 보면 함수야.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합쳐놓고 생각하면 그나마 할만해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방정식, 함수, 부등식 셋 중에
리더가 누구야? 대장이 누구야? 누구라고 생각해? 1번 방정식, 2번 함수, 3번 부등식. 1번 손 들어봐. 한 명이야? 2번 손 들어봐. 함수가 대장이다. 손 들어봐. 3번 부등식이 대장이다. 난 싸우자는 거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왜 손 안 들어? 선택해. 1번, 1, 2, 3. 3번 너 1, 2, 3 뭔지 모르지? 안 들었지? 3번 뭐야? 부등식 들었네. 너는 1번이 뭔데? 너는 잘 찍어라니? 1번? 1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너는 1번이라고 그랬지? 3번. 2번? 아는 남들 다 예시할 때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너는 1번. 대장은 함수입니다. 대장은 함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함수 문제건 방정식 문제건 부등식 문제건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다 그래프를 풀 거야. 그래프를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래프의 베이스는 뭐야? 함수죠. 함수라는 덩어리 안에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는 거예요. 함수가 대장이야. 무조건 대장이야. 그러니까 함수 안에 다 들어있는 애들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럼 함수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함수의 개념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언제 배우냐면 공통수학 2 마무리반에서 배웁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배울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옛날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함수의 기본 개념을.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맨 뒤쪽에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럼 너네들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 배우고 중2 과정에서 1차 함수 배웠잖아. 근데 함수가 뭔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고 배운 거야.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함수가 개념도 없이 배운 거야. 우리는 교과 과정이 그따구야 지금. 일단 녹화되고 있는데 가고 싶다. 누가 본다고? 내 채널을 누가 본다고? 함수 개념을 모르고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안타까운 현실이야. 지금도 함수 개념 없이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뒤에 나오니까. 아무튼 단순하게 한번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차 함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1차 함수로. 자, 이런 1차 함수 있다.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죠? x절편 2, y절편 마이너스 4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정도를 못 그리면 안 된다 지금 설마. 그럼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이래도 말을 안 해. 빨리 말해. 남기야. 이거 이름 뭐야? 때릴까? 채연아 이거 이름 뭐야? Y절편. 저 뭐래는 못 읽는데. 정신 안 차. 저 그쯤 주워봐 바닥에. 정신줄. 정신 차려요. 여기 정비례가 왜 나와 여기서? 정비례도 아니야 그리고 얘는. 정비례 뭔지 모르지? 알아? 정비례가 뭐야? 말 안 해, 씨. 정비례 아닙니다. 얘 없어야지 정비례야. 자, 아무튼 얘는 Y절편. 얘 이름 뭐야? 유야? X절편. 좋아. 지금 함수 기본적인 것 좀 살펴보고 가자. Y절편의 정의가 뭐야? 뭘 보고 Y절편이라고 해? 자, 참고로 Y절편의 정의는 두 개예요. 둘 다 알아야 돼. 하나 뭐야? 네가 아는 거 얘기해봐. 이동. 새로 나왔어? 네? 새로 나왔어? 아니요. Y절편이 이동한 거야? Y절편 뭐야? 어떻게 앉아서 기다릴까? Y절편이 뭔지 몰라? 알잖아. 아는 대로 얘기해보라니까? 그
이거 해석 좀 해봐. 그래프 위에 y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러면 안 돼 진짜. 문제 푸는 기계가 되려고 그래. 개념을 알아야지. y절편이 뭐야 수환이? x와 0일 그렇죠. x가 0일 때 y 값이죠. 그게 하나야. 두 번째 정의는. 자, x가 0일 때 y 값이라는 거는 식의 입장에서예요. 정의가. y절편 정의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식의 입장에서 말하는 정의고 그래프 입장에서 정의는 뭐야? 현재. 그래프 입장에서 y절편이 뭐야? 아, 숨 참고 있었잖아. 아이씨. 빨리 말해. 아니 얘가 뭐냐고 보이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니까. y축 위에 y축 위에 점 얘가 y절편이야? 얘가 y절편이야? 다시 도영 y절편이 뭐야? 그래프와 y축.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지. 자, 답답해 죽겠네. 첫 번째. 안 되겠다. Repeat after me. Everybody. Repeat after me. 자, 첫 번째. 따라하라고. 첫 번째. 따라해. 지금 니네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억지로 시키는 거야. 따라해. 첫 번째. 첫 번째. 너만 하니? 다 따라해. 첫 번째. 나 안 해. 빨리 따라해. 첫 번째. 첫 번째. x가 0일 때의 y값. x가 0일 때 두 번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그게 y절편의 정의예요. 자,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 남기야, x절편의 정의 두 가지 말해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새 까먹었니? 어? 그 x축 정의 두 가지 말해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또 y가 0일 때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절편이라는 것의 정의는 항상 두 가지예요. 시계 입장에서 정의와 그래프 입장에서 정의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자,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x절편인데 시계 입장에서 정의가 뭔지 봤더니 y가 0일 때 x 값이래. 자, y가 0일 때 x 값 2는 얘 방정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 0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됐어? 방정식 됐잖아. 그리고 그때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가 해라고 방정식이에요. 됐어요? 대답. 알아들었어? 앞으로 모든 함수, 모든 방정식에서 해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게 방정식의 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좀 아까 우리 앞 단원에서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 자, 이 방정식이 갖는 근의 형식, 근의 종류를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됐어요. 이거 배웠잖아, 그죠? 했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 입장으로 볼게.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그래프 입장에서 x축과의 절편, x절편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얘가 해야. 이 x값이 해라고.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네. 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두근데 두 점에서 만나잖아. 중근이라고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말하는 거야. 허근은 뭐야? 허근이라고 실제로 만난 점이 없어요. 허수는 실제 수가 아니야. 안 만난다.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방정식에서 배운 거랑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냐?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야. 해가 두 개다. 두 군데서 만난다. 해가 하나다. 한 군데서 만난다. 해가 허근만 나온다? 없다. 안 만난다. 이렇게 항상 연결 지어가면서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야. 분명히 방정식 문제인데 자기들이 풀 때 그래프 그리고 있어. 함수로 푼다는 얘기야. 또는 분명히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나는 인수분해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섞이니까 이제. 다 섞인다고. 부등식 풀 때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인수분해. 잠깐만. 그래프를 부등식 푸는데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푸는 거야. 나중에 2차 부등식 하는 거면 그래프를 풀고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왜? x 해를 구해야 되거든. 부등식인데 점을 구해야 된다고. 나중에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단원 기본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언제 배웠어? 중3 때 배웠지. 중3 1학기 2차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가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2차 함수 처음 배우는 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때 제대로 해놔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고등학교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그러나 2차가 기본이야. 2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3차, 4차 별거 없어요. 2차가 어려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대수할 때 삼각함수 또는 그 앞에 지수로 오고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걔네들만 가지고 하는 건 할만해 그래도. 근데 걔네하고 2차하고 콜라보 하는 순간 어려워져요. 2차가 문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2차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2차의 기본이 언제냐? 중3 때라. 3학년 1학기가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3학년 1학기 2번 하고 올라왔지. 기본 한 번 하고 심화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알겠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돼 사실. 3학년 1학기가 기본인데. 자, 요 이야기는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책은 무슨 책? 읽는 책이야. 푸는 책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글자들 다 읽어야 돼. 이거 읽어야 돼. 다른 읽는 것도 자동 숙제예요. 내가 꼭 읽어라 말아 할 필요 없는 거야. 자, 2차 함수 한번 돌이켜보면 중3 때 배운 2차 함수는 딱 4글자로 정의 내릴 수 있어. 어떻게,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웠으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한번 뭘 했는지 다 떠올려봐. 2차 함수. 중3 2차 함수를 말하는 거야. 자, 4글자가 이거야. 이 다음에 뭐니? 꼭이야. 웃으라니까 왜 안 웃냐고. 웃기지 안 웃겨? 기승전고? 무슨 뜻이니? 한번 중3 때 나온 2차 함수 문제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 문제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결론은 꼭지점이라는 얘기야. 꼭지점 구하면 다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만큼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 너는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잖아 지금. 내 말 맞아 틀려? 어떻게든 꼭지점 안 해도 결론은 꼭지점이었다고. 2차, 중3 2차 함수는 그래요. 그래서 기승전국이란 말을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어떻게 하든 꼭지점만 보면 돼.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알면 끝난다고. 그냥 거의 다 끝난다고. 거의 다. 꼭지점이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야.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가지고 얘네를 판단하자. A 가지고. 또는 넓으냐 좁으냐도 A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B, C는 뭘 판단한다? 꼭지점의 위치를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바꿔서 꼭지점이 P, Q로 찾아냈어.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죠. 꼭지점 말고 모양 알면 그래프 못 그릴 이유가 없는 거지. 맞아?
그래프 그리면 적어도 2차 함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데 뭘 못 풀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결론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그래프를 잘 못 그릴 때 생기는 거죠. 여기 미지수가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숫자가 나와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죠. 다.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거 중3 수준이니까. 그래서 옆에 페이지로 가면 85쪽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딴 식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항상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럼 두 점이 생기고 얘를 뭐라고 불러? y절편 아니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x절편 두 개가 생겼다 그러면 얘네들의 숫자가 그 수직선상의 숫자가 바로 방정식에 해라는 얘기야. 왜? y가 0일 때 x값이니까. 그게 그 x절편의 정의가 그거니까.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이고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게. 알겠어? 대답 좀 해! 뒤지더라고. 승진아. 끝까지 안 해. 3개월째. 대답 좀 하라고. 남기야. 대답 좀 하라고. 너 또 딴짓했지? 대답하고. 자, 그래프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위로 아래로 볼록인 거 3가지, 위로 볼록인 거 3가지.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3가지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예 x축과 안 만나는 거. 그럼 안 만난다는 얘기는 실제로 만난 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 즉 허근만 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중근이다.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그걸 뭘로 판단한다?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라는 거야. 뭘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지 않더라도 판별식만 보면 우리가 근의 개수 뭐 다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프의 형태, 그래프의 모양도 두 점에서 만난지 한 점에서 만난지 그걸 다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갑니다. 88쪽.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대표 문제 몇 개만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1, 3이라. 자, 이게 뭘 알려준 거야? 채은? 뭘 알려준 거야? 방정식 해를 알려준 거야. 자, 말이 이상하잖아. 봐봐. 함수인데 방정식이라고 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부터 계속 그렇게 섞인다. 얘는 함수의 x절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방정식 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 1 넣어봐. 그럼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돼? y가 0이 돼야죠 당연히. 3 넣어봐. 18 더하기 3a 더하기 b도 0이 돼야 돼요. 이거 연방 풀란 얘기죠. 연방 풀면 a가 나오겠지. 빼면 아래서 위를 빼면은 2a는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8, b는 6이네. 8, 24. 오케이. 그러면은 b 빼기 a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다음 36번. x에 대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아,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근데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보자. 근데 짝수네.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3k 더하기 9야. 얘가 0보다 커야 돼. 여러분들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2차항은 무조건 사라집니다. 지금은. 나중에 2차항이 남아있어도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없어지고 3k 빼기 9니까 넘어가면 9. k는 3보다 크다. 그럼 정수 k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죠.
641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에 이거는 아닌데 지금 당장은 자유로 갈까? 바이블로 가서 210쪽 봐봐. 오늘 라센 과제는 640번까지만 하는 얘기야. 뭐 앞에 두 페이지 하고 84, 85 그리고 89쪽에 64번, 640번까지만. 그 다음에 바이블로 갈 거예요. 오늘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쪽이요. 여기 개념 체크도 각자 풀어보시고 210쪽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가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야. 해야 능력에서의 해라고. 교점의 좌표가 아니라 해라고. 그럼 마이너스 1 굴르면 36, 72 빼기 6A 더하기 B는 0이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은 4A 위에다 쓸게. 4, 4, 16, 3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야. 얘를 빼면은 B가 없어지죠. 10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0이니까 40 A는 4가 되는 거지. A가 4면 B는 얼마냐? A가 4면 4가 16이니까 B는 16이네. 아니 16이 아니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A가 4, 24 얼마야? 16, 40 마이너스 48이 되네. 됐죠? 페이지 2번. 신기한 게 선행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선행을 지금 잘 해놓잖아. 여기를. 그럼 중3 1학기 2차함수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무래도 얘가 걔보다는 상위 버전이니까. 축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딴 상황이고 접한다. 요딴 상황이고 만나지 않는다. 요딴 상황이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0. 그럼 이 문제는 3개야? 아니 하나야.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반대 상황으로 가면 되니까. 자, 판별식 4 빼기 K가 0보다 크다. K는 4보다 작다. 그럼 얘는 자동으로 답이 K가 4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얘는 자동으로 반대로 가니까 K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천천히 하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바이블은 오늘 숫자 너무 적은데 213쪽까지만 하세요. 개념 체크 포함해서 지금부터 해.